이 사연은 서울 소재의 한 대기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설정은 변경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3월의 아침, 유지은은 조금 서두르는 걸음으로 대형 오피스 빌딩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며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새 것처럼 빳빳한 정장 재킷, 그리고 가방 속 빼곡히 준비해온 업무 노트까지. 첫 출근 날인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대경그룹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환한 미소로 신입사원 배지를 건네는 직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경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고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입사한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유지은 씨 오셨네요. 마케팅 기획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밝은 얼굴의 여성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주연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지은을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하는 가운데 지은은 가능한 한 모든 이름과 직책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히 시스템 사용법이랑 회사 규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주연 대리의 안내를 따라 자리에 앉으며 지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돈된 사무실, 활기찬 분위기,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직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마케팅 공모전에 참가하며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점심시간 주연 대리와 다른 팀원들은 지은을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회사 생활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팀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주연 대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부장님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현우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신입들에게 특히 엄격하시거든. 예절이니 태도니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편이야.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시지만 그의 말끝이 흐려지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첫날부터 너무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 최 부장님 오신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고 식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식판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꼿꼿한 자세가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신입이군.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한 유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부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편하게 점심시간을 즐기는 모양이네. 신입사원은 첫 주는 업무 파악하느라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법인데 차가운 말투에 지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장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저러세요. 주연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지은은 팀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최 부장은 회의 내내 그녀를 주시하는 듯했고 가끔 그녀의 자세나 메모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유지은 씨, 회의 중에는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렸으면 나중에 본인도 못 알아보게 될 텐데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필기는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날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다는 기쁨과 최 부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압박감이 교차했죠. 괜찮아. 모든 직장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야.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지은은 내일을 위한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첫날의 긴장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의 예절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첫 출근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대리는 신입사원인 지은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고 현우 과장도 가끔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장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팽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은은 첫 주 업무를 마무리하며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퇴근 준비를 하려는 순간 최 부장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유지은, 이번 주 업무는 어땠나? 최 부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살짝 긴장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연 대리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최 부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친절? 회사는 친목 도모하는 곳이 아니야.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는 지은의 책상을 훑어보며 계속했습니다. 책상 정리가 엉망이군. 주말에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충분히 정돈되어 있었고 주말에 회사 업무 관련 책을 읽으라는 지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지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부장의 메시지에는 직장인의 예절과 태도, -2 책을 월요일까지 읽고 오시오. 특히 7장 상사와의 소통 방법은 집중해서 읽기 바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책을 구매하려면 주말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불평 없이 수락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주연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최 부장님께서 주말에 읽을 책을 추천해 주셨네요. 주연은 지은의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부장님의 숙제가 시작됐군요. 지은 씨, 조금 조심해요. 부장님의 지시가 점점 더 잦아질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주연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신입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책 추천이었다가 나중엔 주말마다 보고서 작성이나 불필요한 자료 조사까지. 결국 3달 만에 퇴사했죠.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난 달라.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토요일 아침 지은은 서점에서 최 부장이 지시한 책을 구입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부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책은 구했나? 읽고 난 후 핵심 내용 요약해서 보내주길 바람. 내일 저녁 6시까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요약본까지 제출하라니 이것은 분명 업무 시간을 넘어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박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한참 책을 읽던 중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부장의 두 번째 메시지에는 그리고 지난주 회의에서 너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사가 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함. 이것도 책에 나와 있을 테니 숙지하길.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 중 그녀는 최 부장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메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눈맞춤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메시지는 더 잦아졌습니다. 최 부장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회의 자료도 미리 검토해 오길 바람. 링크 첨부함.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음. 금요일에 입은 블라우스는 너무 캐주얼했음. 직장인의 이미지에 맞는 의상 선택이 중요.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이렇게 잦은 메시지와 지시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옷차림까지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책 요약본 진행 상황은 어떤가? 회의 자료는 검토했나? 그리고 너의 말투도 개선이 필요함. 너무 부드러워서 권위가 없어 보임. 좀 더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연습을 하길 바람. 과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모든 숙제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주말은 완전히 최 부장의 지시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인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걸까? 월요일 아침 지은은 피곤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지은, 내 메시지 확인했나? 책 요약본은? 지은은 준비해온 파일을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주말 내내 공부했습니다. 최 부장은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했어야지. 그리고 오늘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법이야.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최 부장은 지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방식, 동료와 대화하는 태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빈도까지. 퇴근 시간이 되어 지은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현우 과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 부장의 주말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또 시작하셨구나. 이건 단순한 업무 지도가 아니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어. 특히 주말에 그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명백히 문제가 있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힘든 신입 시절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지만 현우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 하지만 증거를 모아두는 게 좋을 거야. 메시지들, 부당한 지시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도 생겨났습니다. 최 부장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그녀는 단순히 참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업무 능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지만 최 부장의 교육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문자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내용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휴대폰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역시나 최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했나? 늦잠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직장인이라면 주말이라도 6시에 기상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는 법이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곧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은은 이미 금요일 밤에 기획안을 모두 검토하고 메모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그녀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갑자기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너 같은 신입은 예절도 모르는군.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나?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이 모양이지. 회사 생활 오래 못할 거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주연 대리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했습니다. 주연 언니,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지은은 최근 최 부장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지는 메시지, 점점 모욕적으로 변하는 내용,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간섭까지. 주연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최 부장님은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작년에 들어온 신입사원 정미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몇 명 있었어. 대부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지. 지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 다들 경력 초기에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참았지. 하지만 주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야. 지은은 침대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팀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게 한 방법이겠지.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해. 메시지들, 부당한 지시들, 모든 것을 기록해둬.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참기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지난 2주일간 받은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고 업무 일지에 최 부장의 부당한 행동들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현우 과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주말은 어땠어? 지은은 미소로 답하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았어요. 최 부장님이 계속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장 지은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유지은, 지난주 보고서 수정보는 준비됐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 부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못 받았는데? 확실히 보낸 거 맞아? 지은은 메일함을 열어 발신 기록을 보여주려 했지만 최 부장은 그녀의 행동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나? 다시 보내.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다시 메일을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지은, 이리 와봐. 지은이 그의 자리로 가자 최 부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나? 포맷이 완전히 엉망이잖아.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회사 표준 템플릿을 사용했고 주연 대리에게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표준 양식을 사용했는데요. 말대꾸하지 마. 최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신입이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나?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 오늘 퇴근 전까지 수정본 보내.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감에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주연 대리가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와. 점심시간, 지은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연과 현우, 그리고 다른 팀원 한 명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까 일은 정말 심했어.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모욕한 건 처음이야.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 할 때 같아. 지은 씨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으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자신의 정신 건강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있던 김태현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인사팀에 공식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최 부장님의 행동을 몇 번 목격했으니까 증언할 수 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최 부장님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고 영향력도 있잖아요. 제가 신고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 주연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고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지은은 마침내 수정된 보고서를 최 부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인사팀의 면담 요청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인사팀 담당자님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지은은 인사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유지은님, 상담 요청 메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3층 상담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 하에 진행될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은은 메일을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들을 정리하며 오후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최 부장의 메시지들, 업무 일지에 기록한 부당한 지시들, 그리고 주말에도 쉴 수 없게 만든 끊임없는 연락들. 모든 것이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연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인사팀과 면담이 있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 긴장하지 마. 나도 점심 먹고 인사팀에 들를 예정이야. 지은이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려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지.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는 건 공범이나 다름없으니까. 주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과장이랑 태연 대리도 오후에 시간 내서 인사팀에 갈 거래.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료들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최 부장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은의 보고서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녀가 작성한 기획안의 문제점을 과장되게 지적했습니다. 유지은 씨, 이런 수준의 기획안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어.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군.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 부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야지. 예의가 없어 보여. 사무실 전체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자세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우 과장이 복도에서 지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오늘 최 부장님이 특히 심하셨어. 지은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도 단단해졌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해져야 해. 그리고 나도 점심 먹고 인사팀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최 부장님의 행동은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 부장이었습니다. 유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듣기론 인사팀에 뭔가 이야기했다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인사팀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제 상황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지은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부장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감히 신입이 상사를 뒤에서 고발해? 이게 회사 생활하는 태도인가? 지은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상황을 정당하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지적받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한 교육이었어. 최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살아남을 생각이야? 지은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이라면 업무 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시간을 침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최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건방지구나. 내가 누구랑 말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어. 너 같은 신입은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 그때 주연 대리와 태연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그들을 노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신입 교육 중이었을 뿐이야. 그는 지은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연이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님이 제가 인사팀에 상담 요청한 걸 알아버렸어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 명백한 협박이잖아. 이것도 인사팀에 알려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은 약속된 대로 3층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인사팀의 박지영 과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 씨.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은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최 부장의 메시지들, 주말 업무 강요,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있었던 협박까지. 박 과장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하며 때때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용기 내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몇몇 동료분들도 증언해 주셨어요. 특히 김주연 대리님과 박현우 과장님이 상세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실제로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유지은 씨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내일부터 임시로 다른 팀에서 업무를 보시도록 조치할게요. 그리고 이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최 부장님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까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회사가 자신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과장이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이 최 부장님에 관한 첫 번째 신고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중간에 회사를 떠나거나 신고를 취하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지은 씨의 용기 덕분에 드디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 부장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고 회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황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은은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주연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인사팀과의 상담? 주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요.
내일부터 임시로 다른 팀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열린대요. 주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절차를 믿어보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 언니와 현우 과장님, 태연 대리님이 없었다면 저 혼자선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주연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동료잖아. 서로 도와야지. 퇴근길 지은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최 부장으로부터의 메시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익숙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유지은님, 인사팀 박지영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17층 마케팅 전략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임시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17층 마케팅 전략팀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최 부장의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팀장인 이수진 차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지은 씨 환영해요. 갑작스러운 합류지만 잘 부탁해요. 일단 이쪽으로 와서 팀원들과 인사해요. 지은은 차장의 안내를 따라 새로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그녀를 대해주었고 특히 같은 나이대의 여성 사원인 한미연이 그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은 씨, 우리 팀은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수진 차장님도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적응하세요. 미연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자리에 앉아 팀의 업무 흐름과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전략팀의 업무 방식은 그녀가 있던 팀과 달랐지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협업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미연이 지은을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주연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새 팀은 어때? 주연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진 차장님도 친절하시고요. 주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있어.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대. 인사팀에서 아침에 메일이 왔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회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특히 다른 팀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몇 건 더 제보됐다고 해. 지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최 부장님의 피해자가 더 있었던 거예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의 용기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침묵을 깨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와 현우, 태연도 증인으로 불려갈 거고
인사팀에서도 절차대로 진행할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은 새로운 팀의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자꾸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최 부장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사진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지은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처음에는 단순한 신입 교육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는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지은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최근 몇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부장의 괴롭힘, 주말 메시지,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까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용기 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회사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머니의 격려에 지은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해.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필요하면 엄마가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동료들도 도와주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새 팀에서 간단히 업무를 체크한 뒤 11시가 되자 이사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주연과 현우, 태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 주연이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인사팀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지은 씨, 준비되셨나요? 들어가실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최 부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자 차가운 시선을 던졌지만 지은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유지은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된 부당한 대우, 주말에도 끊이지 않던 메시지들, 공개적인 모욕과 위협까지.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주연과 현우, 태연도 차례로 들어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장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전 신입사원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신입사원을 제대로 교육하려 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제 방식이 좀 엄격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 유지은 씨를 더 나은 직장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변명에 지은은 마음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최 부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오히려 지은이 기본적인 지시조차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장의 발언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이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 직원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지은 씨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선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님, 들어오시겠습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유지은 씨, 맞습니까? 지은은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내어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최 부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장, 당신의 오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문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장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발언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사건이 이렇게 회사 최고 위층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은 한 달간의 무급 정직 처분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입니다. 최 부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지은 씨, 당신의 용기가 우리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주연과 현우, 태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 부장님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복귀 후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한대요.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인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인사팀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지은 씨, 잠시 시간 되세요?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걱정 말라는 눈짓을 하고 박 과장을 따라갔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된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지은 씨,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지은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준비되는 동안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유지은 씨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마케팅 공모전에서 제출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까지 알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군요. 용기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유지은 씨 같은 직원이 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며 회장은 지은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지은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마케팅 전략팀에 완전히 적응했고 새로운 동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회사에서 모습을 감췄고 그의 정직 처분에 대한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단호한 대응은 많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새 팀의 회의실에서 주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차장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어요? 긴장되지 않아요?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 끝났습니다.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신 있어요. 수진 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팀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지은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팀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차장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고 팀원들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지은은 자신이 준비한 신규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회사의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SNS 전략과 함께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 차장이 앞으로 나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제안이에요. 특히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던 부분인데 지은 씨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줬네요. 팀원들도 하나둘 의견을 보태며 지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회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연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어. 내 아이디어가 회장님께도 보고될 거래. 수진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겸손하기는. 너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야. 그리고 미연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날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면서? 지은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회장과의 만남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건 그냥 짧은 면담이었어. 별거 아니었어. 미연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회장님이 신입사원을 직접 만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아? 어쨌든 점심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성공을 축하하자. 점심시간 지은과 미연은 회사 근처의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주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지은아, 잘 지내? 오늘 내 발표 소식 들었어. 정말 잘했다면서. 지은은 놀랐습니다. 벌써 소식이 전해졌나 보네요. 네,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당연하지. 너의 능력은 항상 빛나는 걸. 그리고 다른 소식도 있어. 최 부장이 복귀한대.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 구매팀으로. 지은의 가슴이 살짝 철렁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한 달이 지났나 보네요. 응.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는 이제 너와 접촉할 일이 없을 거야. 게다가 그의 권한도 많이 축소됐대. 사람 관리보다는 서류 작업 위주로.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부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은 조금 불안했지만 그가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신입사원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대. 내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해진 변화야.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미연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현우 과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발표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은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 팀도 많이 바뀌었어요. 최 부장님이 없는 동안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모두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은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이전 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팀장님이 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여성 임원이시라네요. 회사에서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변화네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 지은은 인사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사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인사팀에서 직원 대상 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를 찾고 있으며 지은에게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인상 깊었던 강사의 이름을 회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 회사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새롭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은은 우연히 로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지은 씨, 오늘 발표 소식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군요. 지은은 놀라면서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한 의견도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모든 활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정직함과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의견을 내주세요. 우리 회사는 그런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회장이 떠난 후 지은은 로비에 잠시 서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녀는 최 부장의 괴롭힘으로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회사의 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딸 오늘 발표 잘했다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자세히 들려줘.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주말에 뵐게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디어가 회사 전체에 인정받은 날이다. 한 달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소리를 냈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부당한 대우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문 옆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 안내 마이너스 모든 임직원 필수 참석. 지은은 그 공지를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안내가 아니라 회사 문화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제 지은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 마케팅 전략은 실제 캠페인으로 발전되어 현재 진행 중이었고 초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수진 차장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차장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마케팅 전략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 대표로 지은 씨를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발표할 기회예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대개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발표를? 수진 차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지은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잖아요. 누구보다 지은 씨가 가장 적합해요. 게다가 회장님께서도 직접 추천하셨대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직접 추천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발표 준비는 팀 전체가 도울 거예요. 지은 씨는 우리 팀의 자랑이니까요. 수진 차장이 떠난 후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녀는 최 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매일을 버티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회사의 대표로 외부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지은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주연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와, 컨퍼런스 발표라니 정말 대단하다. 주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지은이를 알아봤지.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지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혹시 최 부장님 소식 들었어요? 주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구매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대. 예전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장이 변화했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고 단지 그런 행동이 중단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주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지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몇 번 저를 만나주셨고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셨을 뿐이에요. 주연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신입사원을 그렇게 챙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설이에요? 그냥 우연이겠죠. 오후 지은은 컨퍼런스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지은 씨인가요? 저는 회장실 비서 김지민입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언제 뵙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후 5시에 회장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치고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과의 두 번째 개인 면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발표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지은은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은 씨, 앉으세요. 바쁜 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지은은 공손히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컨퍼런스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 지은 씨를 부른 이유는 발표 준비를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예요. 지은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용기 있게 제기한 이후 여러 부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팀 간 협력도 증가했죠. 지은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은 씨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 해결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어요. 회장은 잠시 차를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 딸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지은 씨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우리 회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왔죠. 지은은 회장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딸이 겪은 일은 많은 직장인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은 씨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단순히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지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지은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를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물론 실명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변경해서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모두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시련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컨퍼런스 발표 준비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만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도 함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은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고 첫 회의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미연이 따라 나섰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우리 팀 몇 명이 모여서 내 컨퍼런스 발표 준비를 도와주려고 해. 지은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다들 바쁠 텐데. 미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게다가 내가 잘하면 우리 팀 전체의 자랑이니까.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한 연습 세션은 지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표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바라는 모습에 지은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문득 최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와의 어려웠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 부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정말 변했을까? 지은은 잠시 주저하다가 주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혹시 최 부장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잠시 후 주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대. 구매팀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다고 해. 그리고 어제 인사팀 교육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발언도 했다던데. 지은은 놀랐습니다. 최 부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니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응.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나쁜 행동은 멈춘 것 같아. 내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낸 덕분이야.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최 부장의 몰락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컨퍼런스까지 이틀이 남았고 그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지은 씨. 돌아보니 최 부장이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긴장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최 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행동이 지은 씨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엄격함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괴롭힘이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2달 전 그녀를 괴롭히던 최 부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부장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최 부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징계를 받고 나서야 변화했지만 지은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바꿨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회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죠. 그래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컨퍼런스 발표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지은 씨의 능력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짧은 대화를 마치고
그들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장의 사과는 예상치 못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화해, 그것이 그녀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수진 차장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컨퍼런스 참가 신청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대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관심이 뜨겁나 봐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지은 씨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예요. 우리 모두 지은 씨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그녀의 미래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지은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수진 차장과 미연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긴장됐어? 미연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준비는 충분히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수진 차장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의 능력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은 씨를 믿어요. 세 사람은 함께 컨퍼런스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주요 포인트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장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지은은 등록 데스크에서 발표자 배지를 받고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지은 씨, 발표는 11시 30분부터예요. 그 전에 리허설 시간도 있으니 편하게 준비하세요. 행사 스태프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발표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은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최 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대형 컨퍼런스에서 회사를 대표해 발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허설 시간, 지은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테스트했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는데 갑자기 회장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지은 씨,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지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발표니까요. 지은 씨가 긴장하지 않도록 응원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더 용기가 납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지은 씨가 다른 발표자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지은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지은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지은 씨는 제 손녀를 많이 닮았어요. 똑같은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죠. 제 손녀는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데 지은 씨를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이런 개인적인 연결 때문이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손녀와 같은 또래라 더 신경 쓰게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능력과 용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해요. 오늘 발표도 분명 잘할 거예요. 회장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오늘 큰 발표 있다며? 엄마가 멀리서 응원할게. 우리 딸 잘할 거야. 그리고 주연, 현우, 태연으로부터도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응원이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경그룹의 유지은 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에 자신감이 있었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경그룹의 유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의 혁신성과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접근법입니다. 청중들은 집중하여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발표를 이어가며 회사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대경그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은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에 관한 질문에는 상세한 설명으로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장과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더 넓은 맥락에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경그룹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진솔한 답변에 청중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진 차장과 미연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청중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 미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차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정말 훌륭했어요. 회사를 대표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때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지은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솔하면서도 지혜로웠죠.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지은 씨의 발표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이 지은에게 명함을 건네며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분명 성공적이었고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호텔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외부의 대표로 발표하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많은 동료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연도 자신의 팀 업무를 잠시 미루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기쁘다. 지은은 주연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용기와 능력 덕분이야. 내가 최 부장의 괴롭힘에 맞서 목소리를 냈을 때 난 정말 놀랐어.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보여준 성장은 더욱 놀라웠고 그들은 잠시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지만 마치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들었어? 최 부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대.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응.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어. 내가 용기 내서 맞섰기 때문에 가능해진 변화야. 저녁 팀원들과 함께 지은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진 차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지은 씨의 훌륭한 발표에 건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팀의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즐겁게 잔을 부딪히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의 행복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회사 앞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최 부장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어두운 시간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동료들의 지지와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성장.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문화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생각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회의 마이너스 내일 오후 3시.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그녀는 그것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미연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제 내 발표 덕분에 세계 회사에서 우리 마케팅 전략에 대한 협업 제안이 왔대. 수진 차장님이 너에게 프로젝트 리더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 지은은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녀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수진 차장은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고, 지은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후 인사팀과의 회의에서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규정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한 공감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에 포함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인사팀 담당자들은 그녀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많은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의 경험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시련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은은 우연히 로비에서 최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최 부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은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회사의 문화도 함께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새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면서 지은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려움은 늘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연, 현우, 태영과 같은 동료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수진 차장, 그리고 변화를 지지하는 회사의 문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처럼 지은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